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지금까지 한 장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증거가 한국이 아닌 중국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수세기 동안 의도적으로 감춰져 왔다면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과 그것을 둘러싼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영상을 시청하신 후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숨어있는 감춰진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보시죠. 제 이름은 리우메이 32살이에요. 베이징 국립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누구나 그렇듯 저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 문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명나라 황실 기록을 분석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황제에게 바쳐진 외국 사신들의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수백 년 전 문서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했어요. 공손한 인사말, 조공 목록, 그리고 황제를 향한 찬사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1445년 조선에서 온 사신이 전한 문서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조선 사신이 전한 새로운 문자, 황제께 보고하다. 문서 제목은 평범했지만 내용 중 한 구석에 있던 것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상한 글자들. 처음에는 무언가 낙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건 한글인가?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문서는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을요.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당시 왕의 공식 문서는 모두 한자로 작성하는 것이 엄격한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을 직접 창제한 세종대왕이 자신이 만든 문자를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글의 창제자라면 분명 자신의 손으로 한글을 써봤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이 문서 1445년 조선 사신이 바친 명나라 황실 기록 속에 한글이 있다면, 게다가 이것이 정말 세종대왕의 친필이라면, 한글 창제자가 직접 쓴 최초의 한글 문서라면, 그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 될 거예요. 손이 떨려왔어요. 이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일까요? 리우메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동료 린샤오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문서를 덮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조선 문서일 뿐이야. 조선 문서? 재미있겠네.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제 마음은 이미 달아올랐어요. 이 발견을 바로 공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조사한 후에 알려야 할까요? 직감이 말했어요. 이 문서에는 뭔가 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아니, 별거 아니야. 평범한 외교 문서일 뿐이야.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게. 린샤오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죠. 한글로 쓰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몇 글자는 지워져 있었지만 일부 단어들은 선명했어요. 이 글을 백성을 위해 만들었노라. 이 문장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남겼다고 알려진 말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조선시대의 왕이 공식적으로는 한자만 사용했을 테지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면 사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시험해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어쩌면 이 문서는 세종대왕이 비공식적으로 한글을 연습하거나 실험했던 흔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세종대왕의 친필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떻게 명나라 황실에 전해진 걸까요? 왜 조선 사신이 이런 중요한 문서를 명나라에 바쳤을까요?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다른 외교 문서에 실수로 섞여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왜 이 문서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문서 뒤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리우메이 퇴근 시간이야.
집에 안 갈 거야? 또다시 린샤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죠. 그래. 곧 갈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전까지는 잠시도 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큰 것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한 후 저는 내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발견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어젯밤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관련 자료를 뒤지느라 잠도 못 잤죠. 오래된 학술지, 역사책, 인터넷까지 살펴봤지만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가 존재한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햇살이 서서히 박물관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제 발견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어요. 마치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죠. 중국 역사 기록은 보통 꼼꼼하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중요한 외교 문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문서 카탈로그에서도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박물관의 조선시대 전문가 장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장 교수님은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관계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해 오신 분이었죠. 장 교수님, 1445년 조선 사신이 명나라에 바친 문서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특히 한글과 관련된 것이요. 장 교수님은 제 질문에 놀라움을 표하셨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문서라면 특히 중요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발견한 문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 장 교수님은 책장을 뒤져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비사라는 책이야. 여기 보면 1445년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들은 황제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장 교수님은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방문 직후에 명나라 황제가 특별 연구팀을 꾸렸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야. 목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문자 체계 연구라는 암시가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이 명나라에 전해졌고 황제가 그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장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 당시 명나라는 한자 문화권의 중심이었어. 만약 한글처럼 혁신적인 문자가 등장했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했을 거야. 장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리우메이, 내일 아침 일찍 여기서 만나자. 내게는 특별 허가증이 있어. 그걸로 고문서 보관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장 교수님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과 명나라의 관계에 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발견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 교수님과 함께 문서 보관소의 더 깊은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연구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문서 보관실이었죠. 특별 허가증을 보여준 후 우리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한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이 구역의 문서들은 거의 50년 넘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 장 교수님이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좁은 보관실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1440년대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몇 시간 동안 수십 개의 상자를 뒤진 끝에 저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류철의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신자체 개발 연구 극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부제목이 있었죠. 조선 문자 동화 계획.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황제의 명에 따라 조선의 새 문자를 연구하고 이를 중화 문명의 창조물로 재정립할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서를 더 살펴보니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징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화 방안이라는 섹션이었죠. 그곳에는 한글이 사실은 중국 고대 문자 체계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명나라는 이미 한글 문자를 중국식으로 변형한 신자체의 시안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유지하되 글자 모양을 한자처럼 보이게 변형한 것이었죠. 문서의 후반부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중국 학자들이 쓴 거진 역사서 초안, 한글의 중국 기원을 증명하는 위조 고문서 제작 지침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세종의 친필 한글 문서는 절대 조선에 반환하지 말라는 지시였어요. 이 문서는 향후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역사적 관심이나 문자 연구가 아니야. 장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나라가 한글을 자신들의 창작물로 날조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야. 그때 보관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 교수님은 재빨리 문서를 접어 제 가방에 넣으셨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고문서를 살펴보는 척했어요. 보관실 문이 열리고 박물관 보안 책임자인 왕 씨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구역은 지금 점검 중인데. 장 교수님이 침착하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셨고 왕 씨는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리우메이, 우리가 발견한 건 매우 민감한 내용이야.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일이야. 내가 더 조사해 볼 테니 너는 당분간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발견한 문서를 더 자세히 읽으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어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정말로 한글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려 했는지. 이제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발견한 문서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제 아버지 리우장하오는 은퇴한 역사학자였어요. 특히 중국의 문자 역사에 관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죠. 아버지는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뜰에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계셨어요. 어제 발견한 문서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조선 문자 동화 계획과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 문서를 내가 어떻게 봤니?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제가 학술적 발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보통 기뻐하시거나 호기심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집 안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오래된 서재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죠. 내가 이런 문서를 발견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상자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국가 문자 개혁 연구팀에 있었단다. 우리 팀은 한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했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팀은 한글을 심도 있게 연구했단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지. 특히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구조가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왜 그걸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학술 연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글의 기원을 중국과 연결시키려 했고, 심지어 한글이 중국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해요.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 복사본을 꺼내셨어요. 문서에는 한한 공동기원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 체계는 중국 고대 의문학에서 파생되었으며 모음 역시 중국 철학에 기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사실상 명나라의 지원과 지시 아래 이루어진 프로젝트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를 발굴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역사 왜곡은 학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었어. 몇몇 연구원들이 반발했고 나도 그중 하나였지. 결국 프로젝트는 갑자기 중단됐고 모든 자료는 기밀로 분류됐단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시는 듯 했어요. 지금 내가 발견한 문서는 더 오래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구나. 어쩌면 우리 시대의 프로젝트는 명나라 때 시작된 조선 문자 동화 계획의 현대판이었을지도 몰라.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가 정말 존재할까요?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없구나. 소문으로는 명나라 시대에 조선에서 전해진 한글 문서가 자금성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만 누구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어. 아버지의 말씀에 의문이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이었어요. 메이야, 조심해라. 내가 만약 이 조사를 계속한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역사는 때로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스터리를 더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세종대왕의 친필 문서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조선 문자 동화 계획이 왜 한글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서적을 모두 찾아봤어요. 책들을 읽으며 저는 한글의 놀라운 특징들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 없이 계획적으로 창제된 문자체계였어요.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해왔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설계됐대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창제 의도와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든 글자가 왜 그런 모양인지 어떻게 소리를 표현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창제 원리와 의도가 분명하게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해요. 이제 중국이 왜 한글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가 돼. 한글은 또한 배우기 쉬웠어요.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논리적인 조합 원리 덕분에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자를 마스터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 한글은 일주일이면 기본을 익힐 수 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명나라 시대에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접했다면 황제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날조하려 했다는 건 그만큼 한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연구를 계속하던 중 동료 연구원 린샤오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가 최근 조선 명나라 외교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리우메이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린샤오는 믿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한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쩌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삼촌이 자금성관리위원회에서 일하거든. 가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셔. 린샤오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금성에 있는 오래된 문서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니? 린샤오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삼촌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 자금성 내부에 황실비서고라는 특별한 보관소가 있대. 황제들의 개인 문서와 국가 기밀들이 보관된 곳이야. 1445년 조선 사신들이 가져온 문서들도 그곳에 있다고 들었어. 이 정보는 너무나 귀중했어요. 장 교수님이 발견한 조선 문자 동화 계획 문서에 언급된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이 정말로 자금성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곳에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 린샤오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삼촌을 통해 특별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그곳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어요. 만약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를 직접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발견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한글 역사 날조 시도에 대한 증거도 함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고요. 린샤오, 부탁할게. 삼촌께 도움을 청해줄 수 있을까? 린샤오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시도는 해볼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 이상의 문제일 수 있어. 그날 저녁 창밖으로 자금성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웅장한 궁궐 어딘가에 500년 전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문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와 함께 중국의 역사 날조 시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린샤오의 도움으로 일주일 후 저희는 자금성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린샤오의 삼촌은 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고 학술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비서고 견학을 주선해 주셨어요. 자금성은 관광객들에게 공개된 구역과 달리 비공개 구역은 훨씬 조용하고 신비로웠어요. 린샤오의 삼촌이 미리 약속해둔 안내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박물관 연구원 분들이시죠? 짧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문서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안내원은 저희를 오래된 건물로 안내했어요. 이곳이 바로 황실 비서고였죠. 내부는 놀랍도록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천 개의 서랍과 상자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황실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외국 사신 관련 문서를 모아둔 곳입니다. 안내원이 특정 구역을 가리켰어요. 외국 사신 문서라고 표시된 서랍들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1445년 조선 사신 관련 문서를 볼 수 있을까요? 안내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를 꺼내 특별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서 구경하세요. 저는 잠시 다른 업무가 있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10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내원이 나가자마자 저희는 서둘러 폴더를 열었어요. 대부분은 한자로 쓰인 공식 외교 문서였지만 마지막 부분에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문자로 쓰인 문서가 있었어요. 한글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친필일까? 린샤오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문서의 상단에는 한자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세종이 직접 쓴 조선의 새 문자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금성에서 본 한글 문서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것이 세종대왕의 친필일 가능성은 저를 계속 사로잡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물관에 출근하자마자 린샤오를 찾았어요. 그녀도 밤새 생각했는지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죠. 리우메이 내게 위험한 방법이 하나 있어. 자금성 비서구에서 야간 촬영 작업을 하는 대학 친구가 있거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한 위험이었어요. 이틀 후 자정, 우리는 자금성 뒤편 직원 출입구에서 린샤오의 친구 장웨이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를 비상계단으로 안내했죠. 보안 카메라가 없는 경로를 통해 비서고까지 이동했어요. 15분밖에 없어. 경비 교대 시간이야. 빨리 찾아.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문서를 다시 찾아냈어요. 장웨이는 고성능 카메라로 문서를 빠르게 촬영했죠.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둘러. 누가 오고 있어? 우리는 간신히 비서고를 빠져나와 직원 통로로 사라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문서의 사진을 확보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장 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분석했어요. 장 교수님은 한국의 한글 전문가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문서는 세종 27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체의 특징과 내용으로 볼 때 세종대왕 본인이나 측근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는 문서의 내용도 해석해 주었어요. 문서에는 이 글자는 백성을 위한 것이며 나라의 말과 글을 바로 잡고자 함이라는 구절이 있었고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도 설명되어 있었대요. 저희의 발견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개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죠. 일주일 후 갑자기 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사진 파일이 사라졌어요. 외장하드에 백업해둔 자료도 손상되어 있었고 장 교수님은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어요. 린샤오는 베이징 교회 박물관으로 발령이 났고 그녀의 친구 장웨이는 자금성에서 해고되었대요.
며칠 후 박물관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의 어느 역사학자가 한글의 중국 기원에 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는 거예요. 논문의 주요 내용은 명나라 황제의 영향으로 한글이 개발되었다는 주장이었죠.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너무 조직적으로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니 2명의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우메이 씨, 국가 안보와 문화유산 보호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자료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연구와 언급을 중단하라는 공식 경고였죠. 중한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프로젝트가 곧 공식 발표될 예정이니 개인적인 조사는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창밖으로 자금성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로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주장하려 했던 역사적 시도가 있었을까요? 모든 증거가 사라진 지금 진실은 다시 역사의 안개 속으로 묻혀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본 그 한글 문서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조선 문자 동화 계획 문서의 내용도요. 일주일 후 인터넷 뉴스에서 중국 교육부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지침을 보게 되었어요. 한글은 중한 문화 교류의 산물로서 명나라의 선진적 문자 체계 연구에 영향을 받아 발전한 문자라는 내용이었죠. 수세기 전에 시작된 계획이 현대적인 형태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닫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세상에 드러날 거야. 어쩌면 그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제 일상은 겉보기에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한글 문서가 자리 잡고 있었죠. 발견했던 모든 증거는 사라졌지만 제 기억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린샤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교회 박물관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연락한 거였죠. 문서 목록 정리 중에 명조선 외교 기록 보관함에서 누락된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중에는 한글이 적힌 문서도 있었어요. 그녀가 보낸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80년대 연구 당시에도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들이 중요한 원본 문서들의 복사본을 여러 기관에 분산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틀 후 린샤오를 만나러 교회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저를 문서 보관실의 오래된 캐비닛으로 안내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한 학자의 비망록이 있었죠. 비망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다. 나는 그것을 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한글의 기원을 중국의 것으로 날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비열한 역사 왜곡에 동참한 것을 이제야 후회한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충격적인 발견이었지만 이것을 바로 공개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서는 순식간에 차단될 테고 저희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린샤오는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친구를 통해 USB 드라이브에 자료를 담아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역사학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지금 당장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이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저는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자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어요. 직접적인 정치적 내용은 없었지만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객관적 사실로 전달했죠. 몇몇 학생들은 작은 연구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얼마 후 한국의 어느 역사학자가 세종대왕 시대의 한글 문서 연구에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린샤오의 USB를 전달받았던 학자 중 한 명이었죠. 기사는 중국 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진실의 씨앗은 심어진 셈이었어요. 우연히 캠퍼스에서 장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휴직 중이셨지만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정부는 문서를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양심까지는 통제할 수 없지.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중국 문화부가 한중 문화교류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한글이 중국 문자 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이 정말 존재하는지, 중국의 역사 왜곡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진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진실의 조각들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갈 테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인 한글은 단순한 우리의 문자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문화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글을 지키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